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어, 처음으로 저도 선글라스를 이렇게 껴봤는데, 어떤가요? 음,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첫 경험이죠. 선글라스 끼는 것도. 저희 채널에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첫 경험은 소중하지만, 첫 조정은 긴장해야 된다는 주제로 영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은 꼭 들으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주식을 한 10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끄덕이시면서 들으실 겁니다. 제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멋있게 하려고, 정프로님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너무 졸려요. 사실은 지금 영상을 두 번째 찍는 건데요. 이때 오늘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여기 얼굴 있잖아요. 여기 얼굴. 이 얼굴에, 그 얼굴 이 화면에 차트가 다 가려가지고 다시 보니까 제대로 된 차트가 보이지 않아서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개심치레한 눈을 보여드리느니 그냥 차라리 선글라스를 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첫 경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오늘 장 어떠셨나요? 개판이었죠. 그죠? 개판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이기도 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했지만은,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드리는 내용은 투자 권유를 위한 과정이 특히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고 본인 소속 회사의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리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어색하다. 저도 얼굴 보면서 어색해. 아 죽겠어요. 이제 부끄러움 많잖아요. 일단 기술적으로 종가까지 꽉 찬 음봉이라는 걸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를 딱 띄웠는데 지금 보면은 차트가 가려지죠.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다시 일로 아이고, 이걸 옮기는 게 아니고, 이거, 뿅? 이게 얘가 그러네.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잘 보이죠? 오케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크게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봤을 때는, 뭐 그냥 좀 조정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짧게 당겨 보면은요 이 조정폭이 나름 깊어요.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기도 했고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꽉 찬 음봉이 나왔고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단기 추세 이탈입니다. 그죠? 단기 추세 이탈이에요. 단기 추세 이탈.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 이탈이 나오면 적어도 조정은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죠. 델타 변이 확진자 수. 오늘 1270명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25일 날에 1240명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오늘은 사상 최고치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 백신 접종률도 낮은데 확진자 수도 많이 나와버리면 일시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4,985억을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기간은 6,200억 정도 매도를 한 상황인데 이게 껄끄러운 게 이제 선물을 1조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죠. 물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 때 청산한 물량도 일부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기일이었다, 만기일 이벤트였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 빠지는 것도 좀 크고요.
그 유럽 시장 빠지는 거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다시 치부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하루고 11시 43분 좀 있으면 자정이 넘어가네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요. 이렇게 저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 추세 이탈을 하면 조정이 좀 나오고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셀렉션 할까가 오히려 이럴 땐 더 좁혀지게 됩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로 좁혀질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봤을 때 뭐죠? 오케이. 오늘 수급을 좀 봤더니 거래소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2배짜리 그죠? 이거죠. 요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고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버스를 어땠죠? 어땠어요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로 매수를 많이 한 상황이고 개인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아마도 차익 실현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과거에 물렸던 물량이 손절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고버스로 손절했다. 이거 조금 그렇잖아요. 느낌이 썩 좋지는 않죠, 그죠? 외국인들, 기관들은 특히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여튼 내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문사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의 동향을 여러분들보단 조금 빨리 알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들어보고 일부 자문사는 제가 직접 매매를 주문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문사 쪽으로 포트를 일부 변경하신 분, 아니 저기 포트를 꾸려놓으신 분도 제 고객들 분 중에 있긴 있어요. 어찌됐든 이 자문사 같은 경우도 일부 현금화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있는 자문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뒀고요. 현금이 없는 자문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현금화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튼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현금화를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근데 아는데도 적어도 점심시간 때 한 번씩 보실 수 있고 좀 일하다가 잠깐씩 짬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업 투자자분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일까지 올려놓지 못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종목들을 현금화를 일부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주식을 다 비우진 않고요. 오늘 일부 한 계좌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요. 이런 식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내는 목적으로 하는 거가 더 크긴 하지만은 제가 십수년간을 매매해 봤을 때 결론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얼만큼 빨리 회피할 수 있느냐, 즉 깨질 때 얼만큼 덜 깨지고 수익이 날 때 얼만큼 더 많이 수익이 나느냐 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텐데 그죠? 이것들이 철저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지 다음 조정장이 왔을 때 내가 현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다시 보고 제가 요때 아까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인데 다시 없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요날이에요. 요날 제가 3프로TV 마감으로 출연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강한 종목과 강하지 않은 종목을 비교를 해보고 여기서 포트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포트 리밸런싱을 해놓지 않으면 장이 3,300이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댓글을 좀 봐요. 그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댓글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상처받는 내용이 많아서. 정말로 그래요.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봐요. 가끔 보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댓글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실시간도 그렇고 네가 뭔데 주식을 팔라 그러느냐. 안 하시면 되는데 좀 상처를 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때는요, 조정을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이 더 많이 빠지고요,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조정받고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면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올 때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한 종목으로 바꿔놓으면. 그것을 리밸런싱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장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더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 그리고 만약에 3100까지 빠졌다 칠게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이, 거덜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거기서 원래 사고 싶었었던,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앤세일 시작했잖아요. 만약 그러면. 그죠? 박앤세일을 하면은 빨리 뛰어와 사잖아요. 백화점 가서. 그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라도 현금화를 진행을 해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희는 첫 조정 때는 첫날은 긴장을 합니다. 빨리 올려놔야 되는데, 물론 내일 장이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와서 한 2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와서 이 정도 올려놨다, 3200 한 70포인트까지 올려놨다, 그러면은 요 조정 같은 경우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끝나게 되는데, 한 번에 끝난 지 별로 없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닐 때를 대비해서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줄여놨는데 그 종목 날라가면 어떡해요? 날라가면 다른 종목을 사던, 혹은 높더라도 다시 되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100억 이상 단위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요, 손절을 손절을 친 종목이 올라가면은 다시 추세 복귀할 땐 그때 삽니다. 다시. 못하겠죠, 여러분들. 못하겠죠.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손절은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요. 계좌에 현금은 항상 있고요. 정말로 그래요. 못 믿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10년, 5년 반복하셨던 분들이 몇십억,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이뤄서 매매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에요. 여튼요. 첫 조정은 긴장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까지 올려놓지 못하면 저는 장중에 일부 현금화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바람은 현금화를 안 하고 장이 다시 올라서 추세 복귀를 해서 뭔가 위험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컨디션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안 그럴 것 같고, 왜냐면 오늘 좀 심하게 뺐어요. 오늘 홍콩이 좀 많이 빠졌고 중국도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 분쟁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정리는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고, 수익을 내기 위함은 중간에 리스크를 해지시켜서 하는 거고, 그럴 거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추세가 좋을 때는 현금을
가질 필요 없이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처럼 조정이 처음 나오는 날 같은 경우는 긴장하면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고민하자라는 내용이에요. 빨리 정리를 했죠. 그리고 요런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내용은 제가 저희 채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곧버스로, 그쵸, 인버스로 시장 하락을 대비해서 해지를 시킨다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지는요,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정말로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장이 빠지면은 새로운 종목 혹은 좋았는데 장 때문에 빠졌던 어쩔 수 없이 빠진 종목을 주워야 되잖아요. 박인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금이 있는 거고, 곧버스를 갖고 있으면은, 인버스를 갖고 있으면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을 못 삽니다. 쌀 때. 마음이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은 해지는 현금으로 하시는 겁니다. 해지는 곧버스라는 거는 기관 투자가나 혹은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요, 정리까지 다 드렸고, 내일은 조정 없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라도 오늘처럼 이런 조정이 나오고 이럴 때는 다음의 전략을 미리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라 창피해. 선글라스 끼니까 더 말 못하겠어. 부탁을 드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3% 마감 금요일날 나가서 마감 셔터 내리러 가고요. 하고 내일은 저희 서연이가 저희 집에 오는 날이라서 아마도 영상은 못 올려드릴 것 같고, 주말에 어떤 말씀이 유익할까, 어떤 내용이 유익할까 고민을 해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자정인데요. 잘 주무시고요. 선글라스 거북했다면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지금 눈이 소주 한 2병 먹은 것 같은 눈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 졸려요. 눈이 거의 3분의 1은 감겨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오히려 선글라스로 진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잘 주무시고 내일 3프로에서 뵙고 주말에 저희 박선우 TV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